오전 7시 43분 파타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를 떠났다. USS 토머스 허드너의 SPY-1D 레이더가 이를 포착한 것은 그로부터 불과 4초 뒤의 일이었다. 4초라는 시간이 빠른 것은 맞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전투정보센터의 운용 요원들이 실제 디스플레이에서 목격한 것은 훈련 시뮬레이션 밖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이었다. 접촉 표적은 마하오를 돌파하며 여전히 상승 중이었다. 표준 탄도 궤적을 따르지 않았다. 기동 중이었다. 실시간으로 탄도를 바꾸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요격 미사일도 무력화하도록 설계된 미세 보정을 반복하고 있었다. 전술행동 장교 제임스 오카포 중령은 추적 데이터를 정확히 1초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했다. 이란이 파타를 발사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4분 30초. 불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을 멈출 방법을 찾아야 했다. 파타는 이란의 첫 번째 진정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종말 단계에서 마하 13, 즉 음속의 13배, 초당 약 4,400m로 비행한다. 그 속도에서 요격의 물리학은 잔혹할 만큼 용납이 없다. SM-6 요격 미사일은 표적이 폭발 순간 존재할 정확한 위치에 자신을 갖다 놓아야 한다. 아음속이나 초음속 미사일을 상대로는 이미 해결된 문제다. 이지스 사격 통제 컴퓨터는 예측 가능한 경로를 비행하는 미사일이 30초 후 어디 있을지를 탁월하게 계산해낸다. 그러나 파타는 예측 가능한 경로를 알지 않는다. 기동 재진 입체를 사용한다. 종말 강화 중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탄두로 요격 해법이 계산되는 순간 그것을 무효화하는 소규모이지만 결정적인 경로 수정을 반복한다. SM-6이 파타가 있어야 할 공간에 도달하는 순간 파타는 이미 다른 곳에 있다. 피할 수 있는 총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오전 7시 44분 오카포 중령은 교전 승인을 선언했고 이지스 시스템이 요격 해법 구축을 시작했다. SM-6 두 발이 44분 22초에 전방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됐다. 사격 통제 컴퓨터는 현재 탄도를 기반으로 파타의 예상 종말 지점을 계산하고 SM-6을 그에 맞게 배정했다. 45분 41초 첫 번째 SM-6이 요격 지점에 도달했다. 파타는 그곳에 없었다. 1.8도의 경로 수정을 실행한 것이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어떤 맥락에서도 거의 의미 없어 보이는 변화였다. 그러나 마하 13에서 1.8도의 수정은 사격 통제 해법과 요격 시도 사이의 3초 동안 340m의 횡방향 이탈을 만들어낸다. SM-6은 허공에서 폭발했다. 4초 후 두 번째 SM-6이 갱신된 해법으로 발사됐지만 같은 결과였다. 파타는 이번에는 2.1도를 수정했고 요격 미사일은 다시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SM-6 두 발 소진. 접근 중인 표적에 대한 효과는 제로. 7시 46분 펠랭크스 근접 방어 체계가 파타가 내부 방어 범위에 진입하자 자동으로 작동했다. 펠랭크스는 토머스 허드너의 마지막 재래식 방어선이다. 분당 4,5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20mm 게틀링건으로 수십 차례의 교전에서 음속 및 저초음속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격파해왔다. 그러나 파타를 상대로는 수학적으로 무용지물이었다. 펠랭크스 사격 통제 레이더가 접근 표적을 추적하고 포신이 교전 위치로 선회했다. 그러나 마하 13에서의 교전 기하학은 시스템의 약 0.8초의 사격 기회만을 허용한다. 분당 4,500발이라는 속도로 환산하면 미사일이 교전창을 벗어나기 전까지 60발이 공중에 있다는 의미다. 그 60발이 극초음속으로 기동하는 표적에 명중할 확률을 시스템 자체의 사격 통제 컴퓨터는 3.2%로 계산했다. 펠랭크스는 어쨌든 발사했다.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이다. 탄화는 빗나갔다. 파타는 계속 접근했다. 충격까지 남은 시간 41초. 오카포 중령은 3대째 해군 장교 집안 출신이다. 할아버지는 걸프전 당시 구축함에서 복무했고 아버지는 태평양에서 호위함을 지휘했다.
그는 3년 전 해군대학원 졸업 논문에서 바로 이 시나리오를 다뤘다. 47페이지 분량의 논문에서 그는 기동 극초음속 재진입체가 재래식 다층 방어를 무력화하는 상황과 그에 대한 이론적 해법을 제시했다. 지금 남은 41초 동안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그 논문에서 제안했던 방법뿐이었다. 그는 한포 통제관에게 인터컴을 켰다. 전속 전진, 포술, 방위 031, 고도 240m 복도의 근접 신관 공중 폭발이 필요하다. 연속 사격, 최대 속도. 지금 당장. 이 명령은 재래식 관점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토머스 허드너의 마크 45 5인치 함포는 대수상 교전 무기다. 함선과 해안 목표물을 타격하도록 설계됐지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카포는 파타를 격추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해군 전쟁 사상 단 한 번도 실전에서 시도된 적 없는 무언가를 하려 했다. 벽을 만들려는 것이었다. 근접 신관 5인치 포탄은 목표물을 직접 명중할 필요가 없다. 신관이 치명적 파편 범위 약 15m 이내에서 고체 물체를 감지하면 폭발한다. 폭발 시 수천 개의 고속 강철 파편이 초당 1500m 이상의 속도로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단 한 발의 근접 폭발은 직경 약 30m의 파편구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파편이 분산되기 전 극히 짧은 순간 존재한다. 단 한 발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멈출 수 없다. 그러나 마크 45는 지속 사격 모드에서 분당 20발을 발사할 수 있다. 그 포탄들이 올바르게 시간 설정되고 신관이 정확히 조율된다면 파타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정확한 고도와 방위에서 각각 폭발하면서 단일 파편구가 아닌 복도를 만들어낸다. 파타가 통과해야 하는 중첩된 파편 폭발 사건들의 기둥이 마크 45를 다루는 토머스 허드너의 포술팀은 합산 47년의 훈련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1등 병조 마커스 웹 상사는 11초 만에 신관 매개 변수를 설정했고 46분 31초에 포가 사격을 시작했다. 분당 20발, 근접 신관, 방위 031, 고도 240m, 10초간 연속 사격, 200발의 포탄이 공중으로 정확히 시간 조율되고 신관이 설정되어 초당 4,400m로 비행하는 미사일의 경로 바로 앞에 폭 40m, 길이 200m의 복도를 채웠다. 파타는 46분 44초에 이 복도에 진입했다. 마하 13에서 200m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0.045초? 그 0.045초 동안 파타는 17번의 중첩된 파편 폭발 사건을 통과했다. 처음 6번의 폭발이 만들어낸 파편은 기체를 완전히 빗나갔다. 파타는 작은 표적이었고 파편구는 완벽하게 중심을 맞추지 못했다. 7번째 폭발이 미사일 좌측 유도핀 조립체의 치명 반경 안에 8개의 파편군을 배치했다. 4개의 파편이 초당 800m 이상의 속도로 핀 하우징을 관통했다. 핀 자체는 파괴되지 않았다. 손상을 입었다. 4개의 조종면 중 2개가 찢겨나갔고 3번째를 제어하는 액추에이터가 절단됐다. 파타의 유도 시스템은 즉시 비대칭 조종 반응을 감지하고 나머지 조종면에 수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남은 조종면들은 마하 13에서 파괴된 조립체가 만들어낸 공력 불균형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힘을 발생시킬 수 없었다. 미사일은 처음엔 천천히, 그 다음엔 빠르게 편유하기 시작했다. 공력이 유도 시스템의 안정 비행 능력을 압도하면서 편유가 회전으로 변했다. 46분 52초, 파타는 67도 각도로 아라비아만 수면에 충돌했다. 토머스 허드너 좌연 이물에서 194m 지점이었다. 탄두가 수면 충격과 함께 폭발했다. 폭발은 60m 높이의 수주를 하늘로 솟구치게 했고 압력파가 토머스 허드너를 강하게 흔들어 전투정보센터 외부 통로에서 승조원 2명이 넘어졌다. 좌연 함교 윙의 창문이 모두 과압으로 산산조각났다. 탄두 폭발 후 194m를 날아온 파편이 수선 위 선체를 관통하면서 좌연 저장실에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4분 17초 만에 진화됐다. 사망자 없음.
3명이 유리 파편으로 인한 열상 치료를 받았다. 전투정보센터의 토머스 허드너는 작전 가능 상태를 유지했다. 오카포 중령은 자축하지 않았다. 함장에게 회선을 연결하고 11단어로 보고했다. 위협 무력화, 좌현 화재 통제하, 비중증 사상자 셋. 그리고 전자전 장교를 돌아보며 지금 중요한 유일한 질문을 던졌다. 어디서 발사됐나? 파타의 발사 신호는 미사일이 발사대를 떠난 순간 토머스 허드너의 수동 센서에 포착됐다. 이동식 발사대는 페르시아만을 내려다보는 이란 본토의 해안 돌출부에 위치해 있었다. 만알의 표적에 대한 파타의 직접 조준선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된 고지대 발사 위치였다. 이동식 발사대는 발사 후 이동한다. 그것이 핵심적인 방어 이점이다. 발사하고 적이 대응하기 전에 이탈한다. 이란 혁명 수비대 승무원들은 정확히 이것을 훈련받았고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이동을 시작했다. 계획된 이탈 경로와 6km 떨어진 2차 진지가 준비돼 있었다. 토머스 허드너가 대응 해법을 구축하기 전까지 47초의 선행 시간이 있었다. 47초는 충분하지 않았다. 토머스 허드너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7시 43분부터 발사 지점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었다. 7시 47분 발사대가 2차 진지를 향한 해안도로에서 이동 중일 때 이미 표적 해법이 완성됐다. BGM-109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2발이 7시 49분에 토머스 허드너의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됐다. 표적까지의 비행시간 11분 30초. 이동식 발사대는 8분 안에 2차 진지에 도달하도록 설계됐다. 7시 54분 이탈 경로의 중간 지점에 도달했을 때 첫 번째 토마호크가 도착했다. 14초 후 두 번째가 충돌했다. 이란 혁명 수비대 승무원 7명은 이란의 가장 발전된 미사일을 미국 구축함에 발사하고 그것이 표적에서 194m 떨어진 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지켜봤다. 그들에게는 다가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47초가 있었다. 8분이 필요했다. 수학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8시 1분 토머스 허드너 함장은 바레인 저함대 사령부에 교전 보고를 전송했다. 보남을 향해 파타 극초음속 미사일 한 발 발사됨. 마크 45 근접 신관 복도 사격으로 위협 무력화. 경미한 손상. 비중증 사상자 셋. 발사 위치 추적 완료. 토마호크 2발 명중. 발사대 파괴됨. 보남 완전 작전 가능 상태이며 임무 계속 수행 준비 완료. 이란은 USS 토머스 허드너를 향해 가장 두려운 미사일을 발사했다. 멈출 수 없도록 설계된 그 미사일을, 미 해군의 모든 방어층을 무력화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그 무기를, 이란이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순간이 필요할 때를 위해 아껴두던 바로 그것을. 그것은 아라비아만의 표적에서 194m 못 미쳐 떨어졌다. 3년 전 해군대학원에서 정확히 이 시나리오에 관한 논문을 썼던 한 중령이 자신이 썼던 것을 기억하고 11초 안에 그것을 실행에 옮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사일을 발사한 이란 혁명 수비대 승무원들에게는 다음에 올 것을 피하기 위해 47초가 있었다. 수주가 낙하를 마치기도 전에 미국의 응답은 이미 허공에 있었다.